첫 주제는 검사, 땡땡땡 검사, 땡땡땡 또 검사. 여기서 땡땡땡이 다 해서 6개가 있지만 실제 검사는 6명보다 훨씬 더 많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 내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임명이 됐고요.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나오는데요. 잠깐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1972년생이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2006년인가요?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팀에 참여했었고요. 국정농단 특검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직은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 일단 금융감독원장에는 잘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매일 출근할 때마다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죠. 이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왔었는데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정부 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폭넓게 진출을 한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치국가인가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준법하고 법치를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준법주의. 그러니까 너 법 어겼어? 법 몇 조 몇 항 위반, 체포.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법률가들이 아마 잘할 수 있겠죠. 예. 막는 것도 잘할 수 있겠고. 근데 법치주의라는 것이 만들었던 연원으로 돌아가면 이분이 지금 법과 사상 무슨 중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같이 합의해서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된 국왕도 신과 법 아래 그 밑에 있다라고 예. 말했던 모든 권력은 법 아래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법을 잘하는 사람이 통치하면 법치주의다라는 말씀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민변에 대한 지적도 잠깐만 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이 검찰이라는 우물 안에서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변 사람들이 쓸었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 찾아봤더니 이은재 의원이 관련된 문제 제기를 예전에 뭐 국정감사에서 하시고 이런 내용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 관련 쪽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갔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기 우물 안에 토끼가 막 들어오니까 이 토끼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밖에 나가면 다 평온했거든요. 즉 법무부 인사들 당연히 검찰이 차지해야 되는데 민변이 차지했던 것에 대한 꽁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서 좀 너무 균형감이 없으신 인사인 것 같네요. 예를 금융감독원장이 물론 김기식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잠깐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그분은 다른 민변은 부처로 아니시잖아요. 예, 참여연대 계셨고 근데 정부 다른 부처에 다 검사가 가거나 또는 이전에 다 민변이 가거나 그런 건 또 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를 보더라도 물론 검찰 출신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전부 다 검사 출신이 간다는 거는 사실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민변, 참여연대, 586 운동권 하셨던 분들 쭉 합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드 인사 사실 많았었거든요. 예. 검찰 출신들 많이 등용된다 하지만 우리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또 방송가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검찰 출신은 전부 요직에 간다라는 건 좀 과장이고요. 특히 지금 김기식 전 금감원장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김기식 원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본인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인적으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 했었다. 금융감독 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검찰 출신이 못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전직 금감원장,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금감원장이 찬성 의사를 이번에 강하게 내셨어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금융감독 업무에 있어서 저는 이복형 카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특히 이분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법대만 나와가지고 뭐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 큰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나름 CPA 뭐 회계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런 관련한 금융 뭐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할 만한 분이니까 좀 그렇고요. 조금만 앞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 물론 법치주의 김성애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법에 의한 지배를 우리가 잘 구현하려면은 법을 잘 해석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영미권 국가에서 오랜 습득한 어떤 지혜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법조인이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거는 저는 너무나 좀 낮은 판사, 그런 변호사, 것 검사가 같아요. 섞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 점이 매우 아쉽고요. 저도 운전면허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한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 아, 운전면허랑 공인회계사 자격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우리 최이배 비대위원이 싫어하십니다. 그런가요? 예. 예.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비대위원 전직 비대위원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경제부처는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가 맡는 게 순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복현 전 검사가 금감원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분의 시각은 앞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찾아내는데 일조를 하신 분은 맞아요. 그래서 경제 범죄를 잘 찾아내는 분인데 그럼 금감원은 어떤 역할을 하냐? 경제 범죄를 찾아내서 단죄하는 역할만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 자체가 그 설립 목적을 보면 금융 산업의 발전, 그다음에 금융 시장의 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 이런 내용이 원래 설립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진 분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은 물론 뭐 불공정 거래, 금융에 대한 그런 그렇죠. 것도 그러니까 단속하고 검사해야 되지만 예, 사실은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 그다음에 증권감독, 그다음에 보험감독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금융감독원이 됐는데 지금 이분이 하신 일은 증권감독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것을 찾아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예를 들어서 은행의 건전성은 어떻게 이제 가야 됩니까? 은행의 대출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를 물어봤을 때 이분이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증권감독 분야의 부원장이 있습니다. 그 역할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모든 거를 총괄하는 금융산업을 총괄하는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될 금감원장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 부분은 의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검사를 데려다 넣은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주장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갖다 놓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적재적소로 볼 수 있느냐죠. 사실상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산하로 이 금감원을 두고 거기서 정보를 가져오는 루트를 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따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사평론계에서 상당히 중용되고 있는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참 이 동네 북도 아니고. 아유 전혀 아닙니다. 예. 사실 아니, 검사 문제니까 물론 이제 근데 검사를 하나- 그만두시고 오래 아예 되셨지만 하나만 여쭤봅시다. 일단 그 전 정부에서 예.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때도 금감원장 임용을 상당히 심도 깊게 고려를 했었어요. 하다가 인사 텀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임용이 안 되고 잠시 변호사 개업을 한 4, 5개월 하다가 인사 텀이 맞는 총장 자리로 임용이 된 걸로 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호수 고위 검사를 임명하려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전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저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대사 노영민 대사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분은 대중국 외교 업무에서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나요? 음. 제가 이런 물타기식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기자를 하시잖아요. 예. 신문에서 신문방송학과나 언론학과나 이 출신만 기자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안에 기술과 학문을 보는 거고 아니잖아요. 기자는 다양한 전공에서 올 수가 있죠. 예. 아니 제가 법대 법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 한 50%는 이게 그러니까 행정이나 사법이나 또는 행정계로 갔어요.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예. 일부가
심지어는 이 선물 거래하는데 풋옵션, 콜옵션 하는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취업을 하고 대학 졸업하고 고시가 안 돼가지고 예. 의외로 지금 거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음.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상황과 맥락을 얼마만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 빠른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서 일정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는 큰 틀에서 미래가 흘러가는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 예. 요게 인재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전공을 가졌느냐는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복현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도 수사를 했었죠. 예. 론스타도 수사를 했었죠. 현대자동차도 수사를 했었죠. 대한민국의 거대 굴지 기업들의 이 재벌의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내부 비리를 수사를 했었는데 이런 수사의 기회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의 검사는 맡을 수도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용이 됐다는 그것보다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고 증거 수집 능력이 뛰어난 이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맡았던 거고 예. 그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많은 실적과 업적으로서 증명을 해냈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사안이라든지 제도를 훑어보면 이게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해안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복현 유능한-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을 것이다. 예. 라고 저는 보고 좀, 있습니다. 좀 다른 입장인 게 지금 이 인사의 문제는 검사가 다 차지했냐? 그렇지 않죠. 정부의 부처가 얼마나 많은데 검사가 다 했겠습니까만 인사, 정보, 사정, 감독 업무는 전부 다 검사, 본인 측근에게 맡겼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인사부터 한번 보시죠. 복두교 인사비서관 대검 사무국장 출신이죠. 그 밑에 이원모 비서관도 당연히 검사 출신이고요.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이분도 검사 출신, 이분들이 공직자 인사를 담당하고 있죠. 검찰 인사는 누가 합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경찰 인사는 또 누가 하죠? 본인의 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이상민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는 검찰국장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 신자영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기고, 대기업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장도 지금 방금 오늘은 부인했습니다만 검사를 시키려다 말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이 준사법기관도 또 검사를 시켜서 지금 말씀드린 인사정보 감독 사정 업무 전체를 검사 패밀리를 배치해서 이거를 내가 다 틀어지고 가고 경제는 그럼 어떻게 하지? 아 그건 모르겠고 서울대 경제학과가 알아서 해라고 해서 기재부 출신 중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한테 뭐 옛날 밖에서 하는 말로 모피아라고 하죠. 이분들에게 전직을 그러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책실장까지 주고 알아서 전권을 행사하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만큼은 검사가 가져가겠다. 이 기조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너무 이게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청와대 인사 라인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비판은 저도 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꼭 그런 정무적 판단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검증 가능했고 실제 경험해본 인재들을 쓰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런 인사 실무 라인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과 뭐 어떤 인연이 없느냐 쭉 따져봤으면 당연히 다 뭔가 인연이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폭 좁게 사람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이거는 좀 제가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까 최입의 이제 비대위원께서 부원장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놓고 보면 금융 쪽 전문가, 보험 쪽 전문가 이런 분들을 부원장으로 해서 보완하고 조금 감독 업무에 힘을 주겠다라고 정책적 판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전문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감독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다. 그런 면에서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해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검사 출신들 많다, 뭐
뭐 보훈처장도 왜 검사냐 뭐 이런 식 얘기도 나오지만 예. 보훈처장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을 단순히 전직 검사다라고 겸하해 버릴 건 아니에요. 물론 전직 검사라는 것이 폄하의 대상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던 사람들을 전직 검사니까 뭐 너무 많이 검사 써 이런 식으로 해버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은 전직 검사라기보다는 인수위에서 특보를 하시다가 석연치 않게 갑자기 출마를 하셨다가 석연치 않게 잘 되고 나서 석연치 않게 보훈처장으로 영전되신 점을 지적하는 거 아닐까요? 석연치 않게 이제 하시려다가 접으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세요. 예, 뭐 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뭐 의견이 어떤 민주당의 절대적인 뭐 의견도 아니고 뭐 국민들의 어떤 대표되는 뭐 그 일반적인 여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감원이 설립한 취지가 과연 여러 그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는 건데 과연 이복현 지금 신임 금감원장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긴 어렵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밑에서 잘 서포트하면 되지 않냐.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장관이든 뭐 금감원장이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잘 데리고 일하면 된다라는 식의 아니, 논리는 그- 그래서 저는 예. 그 얘기를 그런 드리고 부분은 싶어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앞서 이렇게 우리가 검찰 인사들이 너무 지금 주요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사의 폭을 좁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의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들이 있는 것인데 그 비판들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검찰의 인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주요 요직에 넣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본인이 써본 사람.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내가 써본 사람.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으로 내가 써본 사람.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정 운영의 어떤 다양성과 그리고 여러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거기 플러스 일부 피의자들이 계시죠? 네. 본인이 수사했던 피의자들 중에서 피의자들. 중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특이하죠. 예, 웃기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정치에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행정에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정책에도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정자가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걸 다양화시켜서 업무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정무직이고 정치고 행정이고 정책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품성과 자질이 큰 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아니 과기부만 해도요 과학기술에 그러면 이번에 이종호 장관님 지금 이 과기부 장관 되셨잖아요. 반도체, 예, 근데 반도체 전문가잖아요. 예. 과학기술의 전문 영역이 몇 개나 될까요? 1000개가 넘을 겁니다. 예. 유전자 공학, 무슨 질병학, 뭐 보건학, 뭐 생물학, 뭐 하기 원자공학. 시작하면 우리 방송 끝납니다. 예. 네. 이게 뭐냐면 거기서 전문가를 뽑는다면 사실은 과기부 장관이 10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을 뽑은 것이 아니고 예. 큰 틀에서 보면 국회와 의사소통, 대한민국 산업계와 의사소통, 대통령과 의사소통, 전체적인 맥락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속칭 말해서 이 정자가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냐. 대통령께서 이 정무직을 임명할 때는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에 비추어 봐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임명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복현 검사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수없이 중요한 재벌 사건 수사 그다음에 예. 그 전에 CPA 자격증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이 된 상태에서 큰 틀에서 이 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지금거리에서 보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직인 금감원장이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무슨 얼마만큼 여기에 전문성이 있느냐 또는 검사 출신이 뭐 얼마나 많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논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자질, 흐름을 보는 능력, 뭐 그리고 내부 기관 조직원들과의 소통, 정부 또 국회와의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보면 통섭의 이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역대 금융감독원이 했던 일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환경이 바뀌기도 했어요. 제가 좀 눈에 띄는 금감원장들 몇 명을 보면 이현재 당시에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였죠.
금융감독위원회, 이게 이제 금융위랑 금감원으로 현재는 분리가 됐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초대 원장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IMF 이후에 부실금융사의 구조조정을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당시에 진두지휘했었고요. 윤중현 금융감독원장도 보면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 지원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금융위가 지금은 이제 당시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역시 그에 따라 가도록 감독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8대 권혁세 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때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앞서 세이배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큰 틀에서 금융산업이 되게 복잡하고 중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책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지 보는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역량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뭐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이복현 지금 이제 원장이죠, 신임 원장이 그냥 형사부에서만 계속 몸담은 뭐 형사부를 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제 금융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인 검사라면은 저희가 더더욱 걱정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김호수 뭐 전 총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인선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복현 신임 원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금융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금감원에 있는 분들이 뭐 놀고 계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고 그 조직에 대해서 빠른 이해와 뭐 통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모든 분야를 다 알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금감원장이 지금 11대부터 13대까지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이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쌓여온 토대 위에 요새 최근에 좀 강조되는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것을 좀 강조한 인선을 하는 것, 저는 그렇게까지 뭐 부당하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초반 2년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라임, 옵티머스 뭐 당장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테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 잘못했던 것들을 수사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업무를 이 금감원이 잘 보조하면 되니까 이게 특수부 시절에 뭐 국세청, 금감원 뭐 다 불러다 일을 시켜보면서 여기서 정보를 교류하고 이랬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반에 사정 정국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금감원의 많은 도움을 받겠다 정도로 해놓고 앞으로 2년은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딱히 딴 일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김성희 소장님은 우리 윤 대통령님 싫어하실 것 같아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검사들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범죄자들 다 척결을 못한 것이 내 일이고 대통령의 일은 범죄자들을 척결하는 거다 생각하고 계시는 그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정치를 하는 곳이지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닌데 그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으셔서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어토니들이 많아서 법치주의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2022년에 벌어진 현실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각각의 금감원이 하는 일을 하고 검찰 금조단이 하는 일하고 그 차이를 모를 사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업무 협력 관계라고 한다면 그거야 뭐 업무 협력하라고 대통령 지시 한 방이면 다 끝날 일이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폄훼성 발현이신 것 같고. 일단 검찰총장을 지금까지 임명 안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검찰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게 장악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내부 사정을 좀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법무부 장관 인사를 하겠다.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 조직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고 좀 빠르게 조직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저희가 검찰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뭐 추미애 장관처럼 패싱했다면 맞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 인선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그것도 안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인선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동훈 이제 장관
장관 같은 경우도 아니 인사위원회가 없는데 인선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후보군을 추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검찰총장 부분들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죠. 네, 그럼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지금 음.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인사 원칙 중에 또 최고의 경륜과 실력,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오면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여성 장관들이 너무 없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느닷없이 여성 장관 후보를 그래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도 좀 얘기를 들으시는구나 했는데 이 검찰 분야에 대한 이 인사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전혀 듣지 않고 계신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쪽 국민 눈높이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국민 여론을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가 고집 부리는 분야에서는 절대 소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역시나 검찰 분야다. 라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탄압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법무연수원에 고립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명 갖고 고립시키는데 모자란다고 법무부 연수위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지금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게 요청하고 저 많은 사람들 귀양 보낼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런 인사들을 누가 지금 정당한 인사라고 하겠는가? 너 내가 법무부 연수원으로 보내겠어라고 찍어놓고 자리를 더 만들어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저는 그때 국민의힘이 조금 지금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행정부에 제동을 거셔야 될 때이지 같이 편을 들어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검찰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전혀 검증해보거나 경험해보기도 전에 검사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사권자라도 제가 같이 일해보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쓰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민의 관점에서 잘 안 맞다라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고집부리네, 말 안 듣네라고 폄하할 단계는 저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금 기준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본인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다양한 인선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나랑 일해보고 나랑 경험하고 내가 나랑 일했을 때 일을 잘했으니까 갖다 쓴다. 저는 그거는 진짜 대통령이 편협한 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게 일부에 있어서 본인이 알고 이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그것과 연관된 분야에 배치하는 게 왜 과연 나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모든 분야를 그렇게 한다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봐야서 그렇지 지금 검사 출신 고위직 인선 16명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그 전체 고위직 인재 풀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검사 출신들이 기용된 전례가 있는 자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과도하게 무슨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검사 출신은 무조건 한 통속일 거다. 이것도 지나친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가 댓글로 영화 상품권을 드리는데 저희 자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 패널들이 내부 쓴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두고는 정말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쓴소리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민주당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검찰 인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부 쓴소리를 서로 많이 하셨었는데 원래 오늘 주제는 미스터 쓴소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부터 약 5분 정도간의 댓글을 올리시는 것들을 저희 작가진이 보고 그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약 5분 뒤쯤에 저희가 댓글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들의 말들 중에 이 부분 참 좋았다라는 부분을 댓글을 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소개는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중에 두 분을 운으로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메가 땡땡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토크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분이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옛날에 카풀 출근을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한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검찰 편중인사라는 지적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유로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또 뭐 질문 없습니까? 이게 약간 언론에서도 오해들이 서로 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라는. 제외된 게 전혀 아닌 건지 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외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닌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한데 일단 오후에 나온 보도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가 일단 후보군에서는 제외된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도 굉장히 이제 경제 부처로서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경제 검찰이라고 많이들 이제 하거든요. 공정위를.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검사 출신이지만 뭐 저는 이분이 뭐 이후에 어떤 행로들을 보면은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그 변호사 일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맡았고 예. 또 이제 뭐 로스쿨에 가서 아무튼 이제 교수를 하면서 뭐 다양한 이제 그쪽 분야의 그 수업을 하시고 뭐 또 논문도 쓰셨겠죠. 그래서 그 이분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검사색이 좀 빠지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뭐 능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 역시 결국은 또 찾아보니까 카풀을 같이 했던, 나랑 같이 일해봤던, 나와 인연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여기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 이제 모교 은사님이시거든요. 예. 아, 예. 예. 사실 뭐 제가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은 없는데요. 그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 분야의 꽤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정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이 카풀하신 분 너무 많이 등용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봐도 전문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품도 제가 괜찮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자동차 많아봐야 4명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도 아니고. 예. 그럼 4명 같이 타는데 그중에 고위직이 막 2명, 3명씩 나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면 아 그럼요. 다들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내가 그때 윤석열 당시 검사를 태워다 드렸어야 되는데 뭐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이제 뭐 이렇게 카풀을 세 분이 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동시였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어서 노정현 현 검사장 이분도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때 승진을 하신 분인데 노정현 검사 그다음에 강수진 지금 교수 그다음에 이노공 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지금 차관이 되셨고 이노공 차관. 이노공 차관이 되셨고 한 분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언론에 상당히 취재가 됐다는 이야기고 이제 노정현 이분 한 분만 남은 상태인데 저는 뭐 카풀을 한 정도 인연이면 충분히 다 적용되실 것 같은데요. 카풀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랑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세 분 다 굉장히 법조계에서 한꺼번에 꽤 한지청에 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세 분이 다 훌륭한 분이라서 여성 검사 중에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참 놀랍네요. 근데 실제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뭐 근데 예.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카풀을 뭐 했니 안 했니 이것보다도 가령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정권에 찍혀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고 있을 때 가령 박근혜 대통령 첫 해 찍혀가지고 뭐 날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고검검사 예. 좌천됐죠. 그때 밥 같이 먹어주고 그때 카풀을 했다 이러면 그거는 같이 해준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심지가 고든 사람이에요. 일단 권력이나 이런 데 눈치는 안 보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어쨌든 사람을 보고 이건 자기 말의 양심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해 줄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또 거기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의원님 있다. 그게 이제 좀 약간 다른데 대구 고검 시절에는 그 당시에 유우성 씨 멀쩡한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이 국정원 박살 나던 때에 그 사건의 공판과 수사를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징계 1개월에 아주 미약한 처분을 받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돼 내려가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돼 내려와 있던 이 윤석열 당시 검사 이렇게 두 분이 해서 그때 이시원 검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밥총무라고 해서 윤석열 검사를 모시고 밥 먹으러 다녔던 분이고 그분은 이번에 그러한 징계 전력이 있고 멀쩡한 민간인을 유죄로 만들었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영전이 됐죠. 거기에 이시원 검사가 등장하고 성남지청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시원 검사 건은 그랬던 거 아닌가요? 국정원에서 지금 그 해시값이라든지 위치 정보가 빠진 그 자료를 넘겼던 거고, 문제는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요게 실제로 이 단둥에서 찍혔는지 아니면 이게 이 함길도 여기서 찍혔는지 요 위치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국정원이 넘긴 자료를 그대로 믿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시원 검사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국정원 사건의 자료를 이시원 검사가 직접 조작을 했거나 예. 또는 국정원이 잘못된 자료를 넘겨준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서도 법정에 인위적으로 이게 제출했거나 지금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면. 사실과 다른 것이 네. 그 당시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시원 검사가 면회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이 진상을 밝히는 것에 방해한 행위들이 드러나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거사위원회가 이것은 검찰의 잘못임을 분명히 지적했고,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다만 팔이 안으로 굽는 식구이기 때문에 징계 1개월에 그쳤다라는 것이 언론들의 세평입니다. 예, 일단 카풀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만약 차가 좀 더 컸으면 인재풀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씨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차를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아무튼 같은 뭐 버스를 탔으면 인재풀이